카운터 하나면 되는데 카운터를 못 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운터를 할 때 소니가 있으면 선수들이 그 소니를 보고 좀 넣어주는 영향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번 시즌에 이게 베르노에서 안 넣어주는 건데 너도 봤자 아 어차피 이 새끼는 푼다. 근데 베르너가 움직임이 좀 소니랑 달라요. 이게 맨시티라고 해볼게요. 맨시티의 빌드업은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예를 들어 뭐 카일 워커가 벌려 있든 아니면 누가 벌려 있을 때 공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이 하프 스페이스 침투해주는 거 이렇게 툭툭 넣어주면서 하는 축구가 맨시티 축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토트넘이 빌드업을 할 때 요런 데서 이제 로메로가 서 있고 포르가 여기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벤탄쿠르랑 약간 호장군이 내려와서 둘이 더블 볼란치로 빌드업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히샬 있고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그리고 맨시티가 포백으로 서 있고 로드리랑 이렇게 서 있고 지금 기회들이 가끔가다 와요. 여기서 로메로가 이렇게 공을 잡거나 반더벤이 공을 이렇게 잡고 있을 때 포르가 이렇게 안으로 쓱 들어가잖아요. 포르가 쓱 들어가면서 벤탄쿠르가 쓱 이렇게 내려오고 존슨이 이렇게 벌려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 중 하나가 포르가 이 움직임을 해주면 얘가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상대가 이렇게 압박을 나와. 그럼 얘는 더 이상 이제 줄 각이 사라져요. 로메로가. 그럼 이 시점이 되면 존슨이 보여줘야 돼. 그쵸, 근데 나타나야죠. 존슨이 이 포로가 나가는 타이밍 때 안 보여줘요. 매 경기. 그러니까 얘는 자기한테 막상 공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해야 움직이는 애지 미리 움직이는 게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과론적으로 경기를 풀어 나왔어. 막 압박을 치고 얘네가 막 이렇게 압박을 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약에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풀어나온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면이 나왔을 때 히샬리숑이 은근히 이렇게 잘 움직여주고 있어요. 끌고 움직여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땡겨오게 되면서 셉셉이가 들어가 주니까 요 공간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요 패스가 베르노한테 한 번이라도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요 타이밍에 연결이 안 되고 있고 아까 같은 경우에도 셉셉이가 여기서 이렇게 공을 잡고 밀고 나온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오는 장면이 있었을 때 등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카일 워커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벌써 베르노가 이렇게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냥 이거 베르노는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했고 네. 카일 워커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셉셉이가 넣어주면 카일 워커가 자를 수가 없어요. 그쵸, 베르너도 빠른 선수니까. 근데 그런 찬스들 자체가 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답답하고 존슨한테 답답한 거는 아까 한 장면 나왔는데 공이 어떻게 풀어나와가지고 본인이 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이 빠른 선수잖아요. 근데 빠른 윙어인데 얘가 할 줄 아는 게 치는 거밖에 없는데 이럴 때 자기가 이렇게 돌아서가지고 뒤로 볼을 내주고 또 여기 이렇게 라인에 걸쳐있는 요런 플레이가 진짜 쓰잘데기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존슨 빼야 됩니다. 그럼 누구 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존슨 빼고 물론 컨디션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라면 존슨 빼고 셉셉이 오른쪽 보내고 컨디션에 따라서 메디슨을 넣고 메디슨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나는 존슨 빼고 한 20분 여기다가 힐 넣는다. 힐. 20분 힐 넣었다가 20분 줬는데 힐이 못해. 그럼 빼면서 메디슨 넣는다. 근데 지금 토트넘이 저희가 뭐 전반전에 우스갯소리로 진짜 토트넘 후방 빌드업 하는 거 보면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실점을 하지 않고 나름 살얼음판이 깨지지 않고 잘 어느 정도 해지고는 있어요, 빌드업이. 그래가지고 이 후반전에 조금만 포스텍이 좀 잘 조율해서 가끔은 이제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 요 살얼음판이 깨질락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로메로가 공을 잡았을 때 뭐 반더벤이 공을 잡았을 때 아까 디아스가 후방에서 쭉 밥보고 길게 때려준 킥처럼 그런 킥을 좀 때려서 뭔가 맨시티가 전방 압박을 가끔은 못 나오게 좀 이렇게 타이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후방에서만 공을 계속 돌리고 있다 보니까 맨시티가 하나하나씩 물고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빠른 선수들이 전방에 포진해 있으니까 뒷공간을 좀 붙이면서 근데 지금 중앙으로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은 오르테가라는 골키퍼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드 윙어 자원들이 안으로 잘라뛰는 게 아니라 측면 터치라인을 타면서 측면으로 길게 때려주면은 아마 이 맨시티도 전방 압박을 한 5번 칠 거, 4번 치고 이렇게 이제 라인이 조금씩 밀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교체 카드 싸움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교체 카드 싸움이 중요하냐면 메디슨이 먼저 들어오느냐 덕배가 먼저 들어오느냐.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이 마비랑 포든이랑 어떻게 보면 알바레즈의 스위칭 플레이 그리고 코바시치가 첼시 전성기 때 약간 보여줬던 모습이 좀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코바시치 너무 잘하고 있는데 득점자가 안 보여요. 알바레스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알바레스가 골을 넣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도 할란드가 없다 보니까 확실히 득점을 해줄 만한 자원이 없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이기고 득점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토트넘이 만만한 팀은 아니잖아요, 이번 시즌 보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기자기하게 차고 뭔가 만들어가는 것까지는 좋고 이 득점하기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건 굉장히 좋으나 여기서 결정적이게 그런 진짜 킬러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정석대로 간다는 거예요. 공이 왼쪽에서 시작이 돼서 오른쪽으로
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데,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는 본인이 딱 공 잡았을 때 모두가 흘러갈 것 같을 때 그냥 가운데로 딱 찔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현재 없다.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누가 먼저 들어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흐름을 누가 먼저 가져가냐. 제 생각에는 데브라이너가 들어오면은 지금 맨시티 빌드업하고 막 상대 문전 노리는 거 보면은 알바레스가 문전 앞에서 찬스를 많이 맞이하기보다는 이 후방에서 올라와서 이선 자원들이 중거리 슈팅을 박스 근처에서 때릴 기회가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데브라이너가 중거리 하나 꼽아주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솔직히 제가 봤을 때 정말 잘해주고 있는 선수 토트넘, 골반 수술하고 돌아온 히샬리숑, 잘 버텨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전반 초반에 맨시티가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면서 가져갔는데 히샬리숑이 여러분들 굉장히 잘 버티면서 잘 싸워줬어요. 그러니까 꼭 축구를 잘한다라는 게 여러분들 막 기술이 좋고 공을 잘 제끼고 나가고 막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팀에 막 득점을 만들어주고만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세에 몰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기세에 밀렸을 때 상대방의 압박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우리가 풀어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여기 그냥 서 있는 톱 보고 그냥 톡톡 찍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걸 찍어줬을 때 수비수가 이렇게 딸려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스트라이커가 버텨주냐, 아니면 공을 지켜줘서 내주냐, 아니면 싸움을 끝까지 가져가 주면서 여기 있는 풀백한테 패스를 잘 내주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히샬리숑이 솔직히 로드리 상대로 되게 잘해줬어요. 그쵸. 근데 아쉬운 게 이렇게 히샬리 잘 버텨주고 싸워줬을 때 뽀로가 이렇게 딱 공을 잡아. 그럼 이럴 때 여기에 상대방 라인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으면 존슨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띄워줘야 되는데 얘는 그냥 여기 가만히 서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느린 셉셉이가 파고들려고 하니까 당연히 늦고, 그럼 셉셉이가 어그로 끌었으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베르너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베르너한테는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아쉽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전에 토트넘이 유효 슈팅이 단 하나도 없고 슈팅도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기록만 보면 상당히 처참한 경기긴 한데 어쨌든 실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반에 이제 메디슨 몸 상태에 따라서 뭔가 30분을 주든 35분을 주든 메디슨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 이 공격 자원들을 살려주지 않을까. 전반에 실점 안 한 게 진짜 토트넘한테는 다행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점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경기를 토트넘이 못했다고 보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득점도 못했고 슈팅도 못했고 유슈팅도 못 때렸지만 토트넘이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추구하는 축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게 막 강이 어렸을 때 강을 건너가는데 강이 막 깨질 것 같은 조짐이 보였을 때도 그냥 뒤로 가야 되는 타이밍에 토트넘은 그걸 굳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걸 하다가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반더벤이라든가 아니면 우도기가 커버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면서 사실 이 둘이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지 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수비가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잖아, 확실히. 네. 그리고 맨시티는 역시나 맨시티다. 확실히 축구를 잘하네요, 맨시티가.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또 오늘 뭔가 만약에 먼저 한 개의 득점을 토트넘이 가져가게 된다면 인드라구신 들어오면서 5백 전환 가서 포스텍이 지켜내지 이거를 않을까. 지켜내려고 들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뭐 물론 축구가 여러분들 선제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선제골 넣으면 인드라구신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 왠지 지켜낼 것 같다. 네. 카운터 하나면 되는데 카운터를 못 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카운터를 할 때 소니가 있으면 선수들이 그 소니를 보고 좀 넣어주는 영향이 좀 많이 생겼는데 이번 시즌에 이게 베르너에서 안 넣어주는 건지. 근데 더 넣어줘봤자 어차피 이 새끼는 푼다. 근데 베르너가 움직임이 좀 소니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움직임이 좀 이게 선수들이 넣어주기 좀 애매해. 얘가 그러니까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소니가 어쨌든 사이드에 많이 벌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셉셉이나 누가 공을 잡았을 때 소니는 약간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많이 뛰거든요. 라인 브레이킹 확실하게 해서. 근데 베르너는 요렇게 계속 뛰려고 해요. 얘랑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이걸 넣어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워커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반대의 공이 놀고 있을 때도 베르너가 여기서 요렇게 잘라 뛸 때가 많아요. 근데 소니는 약간 요렇게 뛴다. 그래서 이게 움직임이 좀 달라서 선수들이 넣는 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 넣었어야지. 그쵸. 넣었으면 더 좋은 충분히 기회가 넣을 나죠. 수 있는 퀄리티에 있는 상황이 맞이했는데 못 넣었어. 그쵸. 네, 그래서 소니였으면 아마 그 못 넣었을 때 선수들한테 조금 잔소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수들이 바짝바짝 넣을 텐데 아직 베르너가 그 잔소리할 위치가 안 되죠. 아직 선수들한테 뭔가를 어. 지시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뭐 신입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고 외쳐야 돼요. 베르너도 짜증을 내야 되고 이런 볼이 안 들어오면 본인도 뭔가 이 공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로메로가 무서운 거죠. 너무 너희 착해. 신입 새끼가 와가지고 어디 씨발 패스 안 준다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 이 새끼야! 이러면 이제 베르너가 훈련장 나가기 싫어지거든. 그러니까 패스가 안 들어와도 그냥 야 그래 난 그냥 열심히 뛰자. 나는
어차피 겨울이 적장에 왔고 6개월 임대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잘해야 되거든. 그래야 나 내년에 토트넘 남거든. 근데 로메로 같은 사람이 근데 베르너가 이 팀 분위기 다 망친다. 패스 하나 못 넣었다고 이 베르너가 우리 애들한테 뭐라 한다. 이러면은 베르너가 라이프치 돌아가야 되거든.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베르너도 할만한 오늘 토트넘 맨시티 FA컵 32강전 맨시티의 1대0 승리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일단 오늘은 맨체스터 시티가 어쨌든 힘을 좀 빼고 나왔는데 그래도 로테이션 돌린 것 대비 좋은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확실히 경기력이 상당히 뛰어나네요.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들이 좋고 토트넘은 오늘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안 뛰었는데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무관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FA컵에 좀 기대를 걸었는데 FA컵에서도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토트넘은 리그에 다시 승부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오히려 난 잘 됐다고 봅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카라바오컵을 떨어졌기 때문에 초반에도 그렇게 경기를 더 잘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FA컵도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막 오늘 경기를 보면서 처참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맨시티잖아요. 맨시티는 지금 덕배까지 돌아오면서 사실 아직 할란드는 없지만 최강의 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경기를 보면서 수비적으로 토트넘이 단단했다. 단단했는데 덕배가 들어오고 도쿠가 들어오면서 흔들리는 장면도 있었고 본인들이 흐름을 가져갈 뻔했던 장면도 있었는데 정말 오늘 경기 내내 잘 뛰었던 호장군이 마지막에 조금 흔들리면서 결국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또 이제 코너킥에서 덕배가 정말 똑똑하게 비카리오한테 수싸움을 걸었고 계속해서 후벤 디아스가 코너킥 때마다 비카리오랑 수싸움을 했어요. 네. 매번 나올 때마다 계속 디아스가 붙어주면서 전반전부터 비카리오가 약점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확실히 통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맨시티가 득점을 가져갔는데 저는 리그에 오히려 집중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게 막 미들스브로한테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FA컵 그냥 어. 내주면 되죠. 내주면 되고 어차피 뎁스가 애초에 두꺼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경기들을 병행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딱 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맨시티는 교체로 케빈 데브라이너랑 제레미 도커가 들어오는데 토트넘은 스칼렛이 들어오고 그나마 뭐 좀 밸류가 있는 메디슨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연히 이건 토트넘이 객관적인 전력만 봐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고 확실히 맨시티가 케빈 데브라이너가 들어오다 보니까 경기력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진짜 그 도지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흔들리는 호장군 속에서 케빈 데브라이너가 보였던 거야. 그거예요, 정확히. 그 데브라이너가 들어오자마자 호장군이 이제 불안했던 거야. 왜? 하프 스페이스를 미친 듯이 듯이. 돌아다니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뒷공간 뛰려니까 그거 커버해야 돼, 뭐 해야 돼 하는데 스킵 들어와가지고 스킵이 열정적으로 뛰어주지만 벤탄쿠르의 연륜은 없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정말 재미났던 도쿠까지 들어오면서 도쿠가 약 올리기 들어가면서 로메로 또 분노 조절장애 일어났고 마지막에도 이제 과르디올라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도쿠 네. 딱 불러다 놓고 사실 오늘 경기를 들어서 도쿠가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과르디올라가 마지막에 도쿠 불러놓고 말하잖아요. 아야 도쿠야 너가 말이야 임마 그런 잔잔바리들이랑 맨날 그런 수싸움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야 너 씨 위너가 되려면 상대를 놀리면 안 된다. 축구만 해라 이러면서 뭔가 딱 과르디올라가 분명히 나는 또 한마디 했다고 봐 아까. 무조건 한마디 했을 거예요. 굳이 네가 코너플레이에서 그렇게 하면서 다칠 위험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면 넌 또 어. 쉬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이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팀을 떠나게 된 3명의 선수가 가장 그리울 거예요. 비수마, 사르, 소니.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선수가 이번 시즌 주전으로 계속 뛰어왔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이 3명의 선수가 빠진 자리를 정말 그리워할 것 같다. 그리고 토트넘은 오늘 경기 어쨌든 패배를 했고 다시 리그로 돌아가게 되면은 2월 1일에 브랜포드. 브랜트포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 바퀴가 돌아가는 거고요. 근데 일정 어렵다. 브랜포드, 에버튼, 브라이어튼이야? 네. 그래서 브랜트포드랑 2월 1일에 경기를 하고 이틀 뒤에 에버튼을 션다이치스 442.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브라이튼까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브라이튼 경기에 우리나라가 결승전까지 가면 브라이튼 경기를 못 뛸 확률이 높고요. 우리나라가 뭐 결승을 못 가게 된다 하면 아마 빠르면은 브라이튼 경기부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 일단 4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이스만 형이 이 우상이기 때문에 네. 복이란 복은 좀 은근히 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4강까지는 갈 것 같아서 브라이튼 경기까지는 손흥민을 못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오늘 아까 포스테코글루가 경기가 끝날 때쯤의 표정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수비는 단단했어요. 벤탄쿠르도 수비적으로 좋았고 호장군도 수비적으로 좋았고 뭐 반더벤이랑 우도기는 할 말이 없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포스텍도 이게 확실히 넘을 수 없는 벽인가라는 약간 표정이지 않았냐. 아까? 그쵸. 약간 난 그
그거 좀 오늘 포스텍이 좀 표정을 보여준 것 같아. 메이웨더를 만난 느낌. 그러니까 카일 워커 같은 경우에는 수비도 잘해. 근데 이 윗선에 올라갔을 때 보면은 크로스 능력이라든가 연계 플레이들은가 이런 것까지 되게 좋잖아. 근데 우도기도 오늘 카일 워커 월드 클래스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우도기는 반대로 그런 지역에 올라갔을 때 아직 얘가 어리긴 어리구나. 그러니까 선택적인 부분인 거잖아. 이걸 스루 패스를 놓고 내가 뛰어야 되는지 빨리 히샬한테 밀어주고 뛰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밀린다는 게 느껴졌고 그다음에 뭐 반더벤은 솔직히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그쵸. 그리고 오늘 깨알 장면 중 하나였던 것도 베르너가 우리가 전반전부터 왜 이렇게 베르너를 안 살리냐 했는데 안 살리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후반에 딱 한 장면 나왔어요. 베르너를 호이베르가 오늘 살려주기 위해서 공간 패스를 쫙 줬는데 이 스피드 싸움에서 워커가 더 뒤에서 뛰었는데 베르너가 잡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확실히 선수단 퀄리티의 체급 차이가 너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12월 4일에 열렸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맨시티전을 되돌아보면은 그때도 토트넘이 계속 두드려 맞았어요. 그건 맞지. 그냥 가끔 가다가 카운터 칠 때 써니가 마무리를 해줘서 그거 맞아. 이겼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소니가 있어가지고 공격이 마지막이 뭔가 슈팅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던 거지. 네. 사실 소니가 없었으면 오늘 경기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오늘은 역습. 심지어 상대는 할란드 없이 나왔으니까. 역습을 사실- 나갔을 때 소니가 마무리를 해줘서 그건 맞아요. 그때. 소니 있고 없고, 그러니까 S급 선수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만큼 크다. 그래서 오늘 그냥 이 경기는 원래 맨시티한테 토트넘이 밀리는 경기인데 소니가 있을 때 소니가 마무리를 해줬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갔던 거고 오늘은 그냥 그 선수들의 부재가 아쉬운 경기, 그러니까 부재가 그리운 경기다. 메디슨은 왜 삭제됐음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메디슨은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메디슨이 토트넘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근데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S급, A급 이런 식이 있다고 하면은 아직 메디슨은 A급입니다. 데브라이너급이 아니에요. 진짜 메디슨이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아직 증명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적어도 한 시즌에 텐텐은 찍어줘야 이제 이 선수가 S급으로 가는 건가라는 얘기가 나오지. 텐텐도 못 찍으면서 S급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빅클럽이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메디슨은 오늘 부상 복귀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수를 이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올라갈 것 같고 오늘 경기 보면서 저는 일단 가장 좋았던 부분 중 하나는 히셀리숑. 이 너무 친구가 잘하더라고요. 이제 열정도 열정인데 수비 가담 능력이라든가 싸워주는 능력이라든가 지켜주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히 히샬이 수술 이후에 많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오늘은 위에서 히샬이 폭백이랑 싸웠어요. 그러니까 좀 불쌍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히돌기가 혼자 디아즈랑 싸워, 아케랑 싸워, 가끔가다 코바시치랑 싸워, 로드리랑 싸워. 히샬이 싸워주는데 잔스는 계속 도망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베르너도 그렇게까지 아직 큰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베르너는 뒷공간 침투는 못 살린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나는 오늘 좀 포스테코글로한테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는 베르너가 왼쪽 윙에서 공을 차라리 받아서 우도기가 언드래핑을 나가거나 이럴 때 베르너가 공을 좀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장면 나오게끔 만들면서 히샬 매기면서 들어가는 장면이 조금 나왔더라면 조금 더 토트넘이 공격력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로메로 쪽에서 포로랑 뭔가 존슨을 더 살리려고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 근데 나는 그거가 오늘 솔직히 공격이 이렇게까지 좀 안 됐던 메인 이유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존슨은 그냥 경기 내내 그 바리돌은 쫄아 있었어. 그 얼리 크로스 몇 번 한 거밖에 없었죠 오늘. 얼리 크로스도 그것도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 존슨 쪼코로 나와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 진짜 브라이언 힐이랑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토트넘이랑 맨시티의 FA컵 32강전 후토크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